자, 이번 시간 이어서 문제풀이 두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풀어볼 문제는 6번 문제부터 10번 문제까지 같이 한번 풀어보겠고요. 먼저 6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를 보시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수령 관련된 내용인데요. 은퇴 관련 문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볼게요. 자, 한수진 씨의 노후 준비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보자라고 했습니다. 자, 1번. 자, 60세부터 만약 조기 노령연금을 수령하면 자, 연간 600만 원의 자, 연금으로 받는다. 자, 일단은 자, 어떻게 돼 있죠? 자, 한수진 씨는 언제 연금 수령할 거냐면 65세 수령한다라고 했습니다. 얼마? 100만 원.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 수령합니다. 현재 물가 기준으로. 자, 근데 60세 조기 노령연금 수령한다. 미리 설명 다 드렸죠. 자, 그러면 몇 년 일찍 받는 거예요? 5년 일찍 받는 거죠. 5년. 자, 그러면 감액한다 그랬습니다. 곱하기 마이너스 6%. 자, 그러면 토탈로 마이너스 30%가 감액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1000만 원 수령할 거를 30% 감액하니까 0.7만큼만 지급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자, 600만 원이 아니라 700만 원씩 수령하게 됩니다. 언제부터? 60세부터 조기 노령연금을 수령하게 된다면요. 자, 그래서 1번 선택지는 틀렸습니다. 아시죠? 2번. 자, 노령연금 지급을 연기 신청하려면 65세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해야 된다. 자, 이것은 일단 정답인데요. 자, 연금 개시 연령으로부터, 연금 개시 연령이 65세부터 플러스 5년까지. 자, 그러면 언제죠? 70세까지죠. 자, 이 중 한 번만 신청 가능합니다. 한 번. 자, 뭘 신청 가능하다? 노령연금의 연기, 그러니까 지급 연기 신청하려면요. 자, 연금 개시 연령으로부터 65세는 왜 65세냐면, 자, 한수진 씨의 경우 현재 연금 개시 연령이 65세니까 65세라고 언급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정확한 표현은 연금 개시 시점부터 자, 플러스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알죠? 그래서 연기연금과 관련된 내용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선택지 보겠습니다. 자, 60세에 퇴직할 때 퇴직연금 적립금은 의무적으로 IRP로 이체한 다음 자, 연금으로 수령해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겠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55세 이전에 퇴직하거나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자, 55세 이전에 퇴직하면 반드시 IRP로 넘어와야 돼요. 의무입니다. 이때는. 자, 근데 55세 이후에 퇴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선택입니다. 선택. 그래서 회사에서 그냥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고요. 1번. 누구에게? 회사에게. 자, 2번은 그냥 IRP로 이체 가능합니다. 알죠? 그래서 뭐 퇴직연금을 반드시 지급받으면 IRP로 넘겨야 된다라고 알고 계셨을 텐데 중요한 사실은 나이입니다. 55세 이전은 의무입니다. IRP 넘어와서 일시금 받던 혹은 연금으로 수령하던 설정해야 되는데 자, 55세 이후에 퇴직한다. 자, 여기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자, 60세에 퇴직한다라는 표현 있죠? 60세에 퇴직한다라고 하면 55세 이후잖아요. 자, 이때는 일시금으로 받던 IRP 계좌로 이체받던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IRP로 이체한다 X표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지금 한수진이 사망한다면 친모인 유정이가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을 수령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자, 일단은 틀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순위 보시면 1번 배우자. 자, 2번은 자녀. 자, 3번은 또 누구였냐면 자, 부모가 됩니다. 이때 부모. 그 다음에 4번은 그 다음에 손자. 그 다음에 5번이 바로 누가 되죠? 이제 조부모가 되겠죠. 자, 근데 자, 유족연금의 자녀 나이는 25세 이하면 됩니다. 25세 기준. 자, 근데 현재 자녀는 15세죠. 그래서 유족연금의 순위상 보면 배우자는 현재 없는 상태였고요. 누구에게 가야 된다? 자녀에게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친모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수령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유족연금은 누구한테 간다? 자녀한테 가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자,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해서 운용하고 자,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 연금액의 크기에 상관없이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하지 않는다. 자, 합산과세가 되겠죠. 왜 그러냐면 얼마 기준으로? 1200만 원 기준 생각하시면 됩니다. 1200만 원. 그래서 지급받는 연금에 자, 공적연금은 제외하고입니다. 공적연금 제외. 자, 12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분리과세입니다. 분리과세.
그래서 뭐 5.5%에서 뭐 3.3%에서 수령액으로 분리과세가 되는 것이고요. 연령별로 다릅니다, 이거는. 자, 그리고 나서 자, 공적연금 제외한 총 연금액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했다라고 하면 이때는 타소득과 합산해서 무슨 세금 떼면 돼요? 종합소득세 내면 되죠. 종합과세. 자, 그러면 자, 연금 수령할 때 내가 얼마 차감한다 그랬어요, 지금. 자, 요만큼 원천일수 한다라고 했는데 자, 이 금액은 자,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도 해줍니다. 아시죠?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연금액의 크기에 상관없이 이 부분이 틀린 거죠. 얼마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1,200만 원 기준으로 생각해서 여러분들 넘어갔다 이러면 합산, 안 넘어갔다라고 하면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결된다. 요 정도 수준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퇴 소득원과 관련된 내용들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론 내용들 쭉 정리되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론 내용들 추가적으로 한 번 정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7번 문제. 자, 추가적으로 필요한 은퇴 일시금 일단 별표 하나 해주시고요. 자, 개정되면서 이것과 같은 유형의 문제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어디서? 복합사례와 종합사례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은 좀 잘 연습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문제 한 번을 보고 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한수진 씨는 은퇴 전에 변액연금보험에서 자, 지급되는 연금을 재투자하여. 자, 재투자하여. 이 표현이 왜 중요한 표현이냐면 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지금? 자, 65세에 은퇴하는데 변액연금 60세에 수령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시금의 가치로 계산하게 되면 자, PMT, B 모드에다가 쭉 당겨서 PV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100세였으니까 종신 40년 수령한다고 가정하면 자, 이 PV는 언제 시점이 돼요? 60세 시점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어떻게 된대요? 지금 연금보험에서 지급되는 연금은 재투자한대요. 자, 그러면 자, 60세부터 어디까지? 65세까지 몇 퍼센트로? 5%로 재투자하면 됩니다. 그러면 곱하기 1.05에 몇 승 하면 될까요? 5승해서 여러분들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금 수령하는 조건은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내 은퇴 시점보다 일찍 수령하거나 혹은 같은 날에 수령하거나 혹은 늦게 수령하거나 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으니까요. 잘 기억했는데 요번에 케이스는 첫 번째 케이스. 일찍 수령하는 경우에 뭐 한다 그랬어요, 지금? 재투자해서 은퇴 준비 자산으로 쓰겠다라는 표현이 있었으니까요.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러한 경우에 한수진 씨가 은퇴하는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은퇴 일시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자. 자, 그러면 필요자금 먼저 계산해야 되고요. 자, 준비자금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변액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뭐가 있었어요? 지금 퇴직연금 있었죠. 퇴직. DB형. 자, 이 두 가지를 해서 부족자금 계산하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전에는 이러한 유형이 계속 없었어요. 종합사례에 지금. 아시죠? 개정되면서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 빠졌는데 자, 과거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해당되는 유형은 지금 처음 하는 거니까 반드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타임테이블을 잘 그려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미리 다 그렸는데 일단 보시면 47세, 65세, 그 다음에 100세가 먼저고요. 그 다음에 3년 직전에 간병비 필요하다라는 표현 했었죠. 자, 그래서 65세부터 간병비 필요하기 전까지는 97세까지는 2천만 원이 32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간병비가 필요한 시점부터는 3천만 원이 3년 동안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퇴직연금에 대한 경우도 우리가 뭐죠? 일시금의 가치로 계산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60세 시점에 수령했는데 얼마? 9,542만 원인데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은퇴는 65세에 하니까 시점을 당연히 맞춰줘야 되겠죠. 그래서 퇴직연금 수익률 5%로 5년 올렸더니 1억 2,178만 2천 원 되는 거고 자, 변액연금은 60세에 300만 원씩 40년 동안 종신형으로 수령한다. 자, 그래서 5% 적용해서 PV 계산하면 이때가 언제죠? 자, 60세 시점이 되는 것이고 자, 얘를 5%로 5년간 재투자한다 그랬으니까 6,889만 4천 원이 뭐가 된다? 이게 준비자금이 됩니다. 자, 그래서 변액연금과 퇴직연금의 준비자산 다 계산했고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반드시 수령 시점과 그 다음에 은퇴 시점이 일치해야 된다는 사실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필요자금 계산할 수 있겠죠. 자, CF0는 은퇴 시점 2천만 원, 그다음에 CO1도 은퇴 시점인데 자, 언제까지? 자, 97세까지 32년 경과됩니다. 31 들어가면 되겠죠. 그다음에 CO2는 4천만 원씩, 그다음에 얼마 필요하다 그랬죠?